네, 한 주 동안에도 여러 가지 변수를 안고 움직였던 우리 경기, 한 주의 경기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도 후반에 이번 주말을 조금 더 편하게 보낼 수 있도록 이 양 시장의 경기가 모두 다 승리로 마무리가 되는 흐름이었는데요. 다음 경기는 또 어떨지 또 오늘장에서 활약했던 선수들의 부분들까지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해설에는요, 토마토 투자클럽의 조영구 전문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한 주 동안에 또 경기에 영향을 미칠 만한 여러 가지 또 변수들이 상당히 좀 많았는데요. 어떻게 좀 보셨어요? 왜 웃으시죠, 근데? 딴 생각하느라. 예. 일단 지난주에 말씀드렸었던 FOMC 이슈도 있었고, 그리스 관련된 이슈는 사실상 좀 뭐가 식상하다고 그래야 될까요? 좀 무뎌진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디폴트도 어느 정도 좀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시장이라도 FOMC 지나고 메르스 관련된 이슈도 확진 환자가 지금 증가 추세가 지금 수그러들고 있죠, 약간. 예. 그래서 그런 이제 부분들도 시장이 좀 반영이 되면서 굉장히 안정적인 그런 시장 환경이 주 후반에 이렇게 연결이 됐던 것 같습니다. 뭐가 좀 점차 둔해지고 약해지고 좀 이런 느낌도 드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슈에 있어서. 허 의원님은 좀 어떠셨어요? 그래서 일단 PBR 얘기 계속 나왔었잖아요. 2000선 네, 초반에 나오면서는. 그래서 그것도 영향을 좀 줬던 것 같고요. 사실은 2000 거의 200 갔을 때만 해도 분위기가 좋았잖아요. 실적도 괜찮았었고, 그쵸. 분위기 나쁘지 않았었는데, 갑자기 환율 문제 나와서 이제 특히 현대차 그룹주 많이 밀려나고, 전자도 단말기 안 팔리게 되면서 좀 부진했었고, 거기다 이제 메르스까지 나오게 되면서 어떻게 좀 힘들어졌는데, 네. 또 외국인까지 또 안 도와주잖아요. 그렇게 맞아요, 잘 사던 요즘에. 외국인들이 이제 5월, 6월 들어서는 4월 달에 거의 8조인가 9조 샀던 게 이제 5월 달에 거의 안 샀고, 그래도 한 2조는 샀나요? 1조, 2조 샀고, 이번 달에는 이제 거의 안 사고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런 수급들도 영향을 좀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외국인이 빠지니까 아무래도 지금 힘이 빠졌다고 보고, 코스닥은 아무래도 이제 작으니까 종목이 우리 수급으로도 잘 가지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그럼 오늘 장에서 또 활약했던 선수들 챙겨봐야죠. 라인업 공개합니다. 1번 타자부터 보겠습니다. 동부화재고요. 2번 타자는 대한항공, 3번 타자 다음카카오, 4번 타자 호텔신라, 5번 타자 산성 LNS, 6번 타자 후성, 7번 타자 리젠, 8번 타자 다우기술, 마지막 9번 타자는 GKL이었습니다. 오늘의 라인업 쭉 보니까 지금 사실 우리 가격 제한폭이 확대됐기 때문에 10% 미만의 보통 상승 흐름을 보여줬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강했다. 안타도 이 정도면 없는 거 아닌가요? 오늘 라인업 좀 약한 거 아닌가요?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상한가 제한폭이 이제 확대되고 나서 진짜, 오늘 라인업을 보니까 그다지 크게 오른 것 같지도 않고, 특별한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이 체감이 약간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 정도 상승폭이면 상한가 제한폭 15% 정도면은, 그래도 3루타 이상은 친 것 같은 느낌인데, 지금 상한가가 30%대까지 이제 확대가 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오름폭과 이 내린 폭 자체가 사실상 실질적으로 이렇게 체감이 이렇게 강하게 오지는 않고 있는 그런 느낌인데요. 그래도 시장이 중심에 서 있는 그런 이제 선수들이 좀 많이 이제 포진이 좀 되어 있는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이 메르스 관련된 이슈의 수혜주와 또 피해주들이 좀 많이 이렇게 좀 분류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허 의원님은 좀 네. 어때 보이세요? 네. 동부화재가 오늘 잘 쳤나요? 좋았었나요? 네, 오늘 지금 7% 올랐고 전반적으로 예. 이 보험주들이 잘 갔는데 저는 사실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화재주- 분석하고 계세요? 보험주 오늘 전반적으로 좀 흐름이 양호하더라고요. 보험주가 여기 이제 1번 타자로 들어가 있는데 이게 두 분이서 이게 보고 계셨던 그런 건 아닌가 봐요. 사실은 네. 제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이 네. 종목을 보면 어떨까 싶어서 네. 넣어놨는데 분석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저도 메르스 관련된 이슈 때문에 자가격리를 취하게 되는 사람들이 많아지잖아요. 근데 네네. 자가격리를 이제 운전도 안 하게 되나요? 그런 건가요? 그렇죠. 제가 알고 있는 그 증권사의 후배도 출근을 안 하고 이제 집에서 가만히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말씀드리면은 쉽게 이제 혼자서 자가격리를 하는데 네. 혼자서 이렇게 밥 챙겨 먹고 이런 거보다 옆에 이제 간병인을 두면 또 그게 이제 격리가 네. 조금 더 이제 편리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보험 중에서 간병보험이라는 게 좀 있어요. 그게 이제 판매가 그런 이제 쪽까지. 갑자기 급증을 하는 그런 추세를 좀 띠고 있어가지고 이게 약간 조금 수혜로 좀 작용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좀 생각을 하고 우리나라도 있습니다. 그런 시범 운행이 있다더라고요. 아예
환자 보호자들을 못 들어오게 하고 네. 그런 게 목동 쪽인가도 뭐 있대요. 정치권에서도 해보는- 지금 정치권에서도 이제 간병비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그런 이제 이슈도 있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조금 보험주, 이 손보사 네. 이런 쪽에 좀 수혜가 됐던 것 같습니다. 또 이거 메르스하고 이렇게 또 묶이네요. 네네, 동부화재가요. 네. 그리고 라인업을 보면 사실 이제 상승률 이런 면에서는 아까 뭐 필라나 이런 쪽들 네. 제약주 일부 휴메딕스 네, 이런 휴원수 쪽. 휴메딕스 뭐 이런 네. 쪽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건 좀 빠져 있는 것 같고요. 좀 밀렸던 쪽 중에서 라인업이 이제 산성도 사실은 아직 아침에 좀 올랐다가 그래도 좀 고점 대비로 많이 밀렸고요. 그러니까 트레이딩 했으면 좀 네. 물렸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 종목도. 저는 네. 오늘 4번 타자 호텔 네. 신라 있잖아요. 왜 사실 4번, 왜 4번인가요? 그러니까요. 왜 4번이 왜 4번 있죠? 사실 오늘 게다가 악재가 좀 있어가지고 네. 그 이 선수도 어찌 보면 네. 그러고 보니까 오늘 쭉 보니까 다 메르스하고 어느 정도 좀 연관이 있네요. 지금 동부화재도 그렇고 대한항공도 또 메르스 관련돼서 묶이지만 오늘은 또 다른 이슈로 또 갔고 호텔 신라 같은 경우도 제주도 신라 호텔인가요? 거기에 그렇습니다. 그 메르스 환자분이 네, 머물렀다 뭐 네, 이런 네. 내용 있던데 폐쇄한다고. 그래도 네. 오늘 상승으로 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네요. 여러 가지로 좀 아, 의아한 그런 부분들을 본 것 같은데. 네, 아, 그렇고. 의아한 좀 라인업인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카카오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인터넷 전문은행 그거 본 건가요? 3번 다음 타자? 카카오요. 네, 그 그리고 부분하고 다우기술 묶이겠죠? 예, 다우기술 같은 경우도 이제 뭐 그런 부분들 영향을 줬을 것 같아요. GKL은 사실은 보니까 이게 밸류를 좀 따져봤거든요. 근데 밸류 보니까 제가 만약에 그 공안 쪽에서 이제 그렇게 해서 실제로 올해 순이익이 절반으로 준다 했을 때 아주 네네. 최악 보수로 해봤거든요, 한번.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컨센서스 나와 있는 순이익의 절반 정도를 주고 펄을 돌려보니까 그래도 파라다이스가 40배나 나와요. 네. 반으로 가믹하고 해도 그리고 GKL이 29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굉장히 지금 그 깎이게 되면 40배, 30배면 좀 되게 비싸 보이잖아요. 근데 이제 실제로 그 메르스나 공안 여파 때문에 정말 반토막 날지는 모르겠어요. 영업이익이나 순익 자체가. 근데 보수적으로 봤을 때는 네. 좀 비싸 보이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라스베가스 샌즈하고 이제 뭐 MGM이나 윈 리조트 한번 봐봤거든요. 그래서 뭐 글로벌하기 때문에 좀 사실은 시총으로는 비교도 안 돼요. 그쵸. 뭐 MGM은 11조나 되고 라스베가스는 40조나 되더라고요. 근데 걔네가 한 20, 40배 되거든요. 20배, 20배, 40배. 그러니까 반 났을 때의 밸류가 이제 걔네랑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에 아주 실제로 가믹이 된다 해도 우리가 많이 비싸다 뭐 이것까지는 또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근데 네. 이제 너무 많이 빠진 것 같아요, 진짜로. 네, 과도하다. 오늘 네, 하락은 네, 과도하다라는 평가를 해주셨는데 관심 선수 좀 더 자세하게 볼게요. 어떤 선수 좀 눈이 가세요, 조영구 전문가님? 네, 저는 예전에 이제 사실 제가 이제 그 라인업으로 가져놨던 이제 산성 LNS라는 종목을 좀 선정을 한번 관심 있게 봤는데요. 네. 이게 참 재밌는 게 지난주 금요일에 208억 원 정도 설비를 증설한다라는 공시가 나왔거든요. 네. 이 208억 원이면 이제 자기 자본 대비해서 적지 않은 금액을 이제 투자를 하는 건데 그 공시가 나오고 나서 월요일 날 이게 아마 상한가 제한폭이 확대되고 나서 주가가 순간적으로 한 15% 이상 아마 밀렸을 거예요. 그래서 마감도 15% 넘게 이제 밀려가지고 마감을 해버렸거든요. 이게 근데 참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설비를 증설한다는 거는 장사가 잘 돼가지고 증설을 하는 겁니다. 여기는 이제 뭐 대기업의 요청이 있어서 뭐 증설하는 그런 구도도 아니고 워낙 이제 공장이 이제 풀가동으로 잘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증설을 했는데 증설을 하고 나서 월요일에 이제 상한가 제한폭 확대될 때 급락을 했다. 좀 사실 이상한 현상입니다, 사실. 기관이 그날 많이 팔았었죠. 그렇죠. 기관이 그날 이제 이게 신용 잔고가 이제 11%가 순간적으로 넘어가던 때가 있었다 보니까 아마 조금 이제 공매도를 이제 숏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 그런 이제 세력들 입장에서는 주가를 좀 밀어내서 어떻게든 신용을 좀 털어내려는 그런 흐름들이 좀 있었지 않나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제가 언급해드렸듯이 이게 담보 비율이 이제 순간적으로 좀 높아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냥 반대 매도가 나와버리는 경우가 생겨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분명히 좋은 소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이해가 안 될 정도 수준으로 많이 밀렸었고 또 이제 메르스 관련된 이슈도 주초에는 뭔가 좀 수그러들지 않는 듯한 모습이었다가 이제 주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확진자는 점점 이제 감소 추세고 네네. 또 격리되는 사람도 이제 축소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정상적인 그런 이제 주가 흐름으로 복귀가 좀 되어가는 과정이 아니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15% 급락하고 나서 신용 때문이다 뭐 이런 분석 나오고 그 다음날 바로 급반등했는데 여기에 또 재료가 있었잖아요. 중국
중국 위생 허가 받았다. 그렇죠. 그래서 네. 바로 또 회복을 했고 또 오늘 같은 경우는 종가 기준으로도 10만 원권을 회복을 했어요. 네. 그러면 이제 다시금 추세를 좀 돌려놓는 구간이다. 좀 급락은 걱정을 안 해도 된다. 이런 판단하고 계신 거세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아까 방금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위생허가가 굉장히 사실 중요합니다. 이제는 위생허가를 받지 않으면은 중국에서 이제 이 화장품이든 마스크팩이든 생산을 할 수가 없게 돼요. 이제 앞으로는. 그래서 예전에 이제 이 위생허가가 좀 승인이 안 나 있는 그 기업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보따리상이라고 그러죠. 보따리상들이 물건을 사다가 중국에 이제 가져가서 이렇게 파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 보따리상 규제 때문에 사실상 지금 그렇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이 중국에서 위생허가를 받은 그런 이제 업체들만 중국에서 생산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한 이제 호재인 거고요. 그래서 메르스 관련된 이슈를 자연스럽게 이게 좀 피해간 겁니다. 중국에서 만들어서 그냥 팔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런 이제 이슈도 있었고 그리고 이 지금 주가가 급락하고 이제 올라가는 과정에서 신용이 좀 굉장히 많이 털렸습니다. 털어냈죠, 네. 그래서 그 또 숏을 치던 이제 기관 투자자들도 커버링을 하면서 순매수가 거의 누적으로 한 40만 주 전으로 아마 네네, 예. 들어온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예전에 그 한 8만 원대 이하로 격하게 하락했던 그런 수준으로는 절대로 복귀가 안 될 것으로 보고요. 그리고 이제 이 설비를 증설을 한 걸까지 이제 감안을 해서 보면은 내년의 실적은 거의 올해 2배 전후에 파격적인 좀 실적이 나올 가능성도 2천억 있다. 정도 나오나요? 그렇죠. 1,500억. 올해 가이던스가 아마 880억 원 정도 잡혀 있을 거예요. 근데 880억 원은 무조건 넘어갑니다. 왜냐면은 1분기 가이던스가 이미 지난 그 가이던스 대비해서 거의 한 넘어섰거든요. 200억 했죠, 1분기에. 그렇죠. 거의 200억 했을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올해는 이제 1,000억 원 전후의 영업이익이 분명히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내년에는 그 2,000억 원 가까이도 충분히 달성이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012년, 13년 이때 네. 메디톡스 있었으면은 이제 메디톡스 뒤를 잇는 종목이 이 종목 같아요. 확실히 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에 급등을 하면서 또 몇십 배의 상승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좀 긍정적으로 보시네요. 다음 선수 좀 볼까요? 허 위원님 네. 어떤 선수 좀 눈에 띄세요? 저는 그 인터넷 전문은행 다우기술 한번 볼게요. 네. 이거 보니까 키움증권이 그 수수료를 은행에다가 연간으로 그 증권 계좌 개설할 때도 돈 내고 막 그것은 뭐죠? 카드에서 이제 돈 빼가고 할 때 계좌에서 연계된 은행들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다가 연간으로 한 200억씩 주고 있대요. 그래서 각 은행마다요, 다. 아니요. 자기네가 그러니까 키움이 전체로 은행에 지불하는 수수료가 그런 네. 그 중개 수수료가 네네. 한 200억인데 네. 그거 200억씩 매일 나가면 10년이면 2천억이잖아요. 그런 거 봤을 때는 무조건 키움을 할 것 같아요. 인터넷 전문은 무조건 신청할 것 같고 네. 그 다우기술이 판 짜겠죠. 저번에 그렇죠. 키움증권 하던 것처럼. 그래서 다우기술은 상당한 그 투자를 받게 되면 바로 매출 늘어나는 거니까 직접적으로 갈 것 같아요. 지금 사야 될 것 같아요. 계속 꾸준하게. 예. 네, 긍정적으로 보시는데 전문가님은 좀 어떠세요? 이 핀테크 그리고 또 인터넷 전문은행과 관련된 관련된 종목군들이요? 네, 사실 이쪽 산업군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는 이렇게 깊게 그 연구를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게 이제 어떻게 나중에 이제 될 판이 짜질지는 아직까지는 제가 이제 감을 못 잡고 있긴 네, 합니다만 네, 네. 일단 오늘의 흐름을 봤을 때는 일단 이 관련된 업종 내지는 관련된 이제 이 선수들이 분명히 선전을 하긴 했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일단은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이제 일단은 올라가는 그런 이제 흐름이라고 봐야 되겠고 앞으로 이제 조금 더 이제 어떻게 판이 짜질지를 좀 더 계산을 해보고 그리고 이 인터넷 전문 은행에 이제 사업 진출을 하는 그런 이제 기업들의 네. 향후 이제 펀더멘털 밸류에이션에 이제 어떠한 변화가 생기는지 그거를 조금 더 관찰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이 인터넷 전문은행 얘기 나오고 나서 네. 관련된 종목 움직이는 거 보니까 시내 면세점 이슈하고 뭔가 좀 대자부를 보는 듯한 느낌이더라고요. 왜냐면 연내 사업자를 한두 곳 정도 선정한다고 했는데 지금 출사표를 내는 쪽이 한 4-5군데 정도 그렇게 좀 되니까 과연 어느 쪽이 선정이 될지 이 부분도 좀 관심 가게 되더라고요. 미래에셋하고 키움은 할 것 같아요. 이거 미래에셋은- 선정을 해줘야지 하죠. 아니 그 네. 뭐라 그러죠? 어디죠? 그 사명 바꾸면서 코스닥에 있는 인베스트 뭐죠? 이베스트하고 네, 네. 미래하고 키움은 준비를 많이 했대요. 그리고 어. 오늘 증권사 올라간 거는 뜬금없이 금융투자협회에서 8개 증권사하고 같이 짜고 들어간다고 했대요. 인터넷 전문은행에. 그러니까 8개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네네. 아마 대형사랑은 1대1로 안 했을 것 같고 8개 묶었으니까 중소형사랑 그쵸? 같이 짜서 들어갈 수도 네네네. 있을 것 같은데 아마 그런 부분까지 영향을 준 것 같고요. 이 다우 기술은 다우 데이터가 이제 있고 거기에 이제 김익래 회장이 있잖아요. 네. 쭈루룩 내려오는데 데이터하고 다우 기술하고는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얘네는
좀 속된 말로 하면 돈 냄새를 잘 맡는 것 같아요, 그룹이. 그래서 신성장 동력을 잘 이렇게 해내는 것 같고, 네네. 키움증권이 거의 한 1조 한 5천억, 6천억 되니까 절반 들고 있는 다우가 지금 시총이 8천억 수준이니까 이거는 사실은 저평가돼 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냥 네. 단순하게 봤을 때 지분만 넘겨버려도 지금 주가 수준인데 영업력이 뭐 좋아서 돈을 많이 벌고 이러지 않더라도 싼 것 같아요, 다우기술은. 그래서 그렇군요. 증권사에서 3만 원짜리 리포트도 나와 있어요. 근데 지금 뭐 2만 원도 안 되니까 그쵸. 꾸준하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한 선수만 좀 더 보겠습니다. 조정훈 문가님 어떤 선수 좀 눈이 가세요? 네, 오늘 이제 후성이 좀 장중에 안에 튀는 게 있어가지고 네. 지난주에도 선정을 이 선수 좀 했었는데. 이야기해 주셨죠? 맞아요. 네, 예. 그렇죠. 근데 거기서 이제 좀 또 변화되는 요인들이 뭐 좀 포착이 되는 게 있어가지고 네네. 그거를 이제 전달을 해드리려고 사실 네, 오늘 예. 관심 선수로 일단 선정을 했는데 네. 예전에는 사실상 이 후성이라는 선수는 제가 특수가스 관련해가지고 맞아요. 이야기를 좀 많이 해드렸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에 또 이제 부각되고 있는 이슈가 이제 냉매가스 관련해가지고 이슈가 좀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라 보는데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수급상으로 보면 기관 투자자들이 계속 꾸준하게 지금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후성이라는 기업은 그간에 조금 이제 부실했던 적이 있어가지고 그 기관 투자들의 적극적인 수급이 유입이 되지 않았었던 그런 이제 선수 중에 하나인데 요즘 들어서는 이제 뭐 특수가스 사업도 일단 어쨌거나 이제 순항을 이어가고 있고 이 냉매가스 쪽이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냉매가스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냉매가스가 자동차 안에 들어가는 그 냉매가스가 중국하고 이 우리나라 두 개 국가만 약간 후진국에서 사용하는 냉매가스라고 제가 이제 확인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선진국 같은 경우는 이제 환경 문제로 인해 가지고 약간 이제 차세대 냉매가스라고 해가지고 그게 이제 그게 들어가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앞으로는 이제 내년 정도가 되면은 이 차세대 냉매가스를 차세대 냉매가스를 사용하지 않는 그런 기준에 안 맞는 그런 자동차는 판매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기존의 냉매가스 같은 경우는 영업 마진이 지금 5% 전후밖에 안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차세대 냉매가스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제 그 가격 자체가 조금 비싼 편이고 그리고 지금 이제 후성이 냉매가스 쪽에서는 독점이거든요. 영업 마진이 거의 한 25%에서 30%까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특수가스 쪽은 사업 비중이 아직까지 많이 안 되지만 냉매가스는 거의 주력 사업이기 때문에 이 차세대 냉매가스 사업이 만약에 활성화가 좀 된다라고 하면은 업사이드가 좀 상당히 커지지 않을까 이런 시각에서 좀 보고 있습니다. 냉매가스라는 건 자동차에만 들어가나요? 에어컨에 에어컨에도 들어가는? 들어갑니다. 그게 다 후성에서 하고 있군요. 그러니까 에어컨, 뭐 공조 뭐 다 포함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공기 기존에 이제 조절하고. 냉매가스는 이제 환경 문제가 발생을 하거든요. 여기 가스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그럼 거의 없나요? 그런 환경 영향이 아니면 좀 아니, 줄어든다. 지금 이제 차세대 냉매가스를 지금 시작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거의 시작해서 없는 수준으로 그렇죠. 환경 영향이 거의 지금 없는 걸로. 그렇죠. 그럼 여기서 관건은 이거네요. 의무화 뉴스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그렇죠. 그런 것도 이제 관심 있게 봐요. 해외는 이미 좀 의무가 좀 되어 있는데요. 네. 우리나라 같은 게 그게 지금 안 되어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게 그게 안 되어 있는 이유가 지금 이 차세대 냉매가스에 대해서 듀퐁이라는 회사가 특허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해외 어떤 이제 업체하고 협력해가지고 개발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회사 쪽에서는 아마 하반기 정도에는 이제 개발이 완료가 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좀 모멘텀이 좀 생겨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예. 오늘 이렇게 세 명의 선수, 관심 선수 좀 짚어봤습니다. MVP 선정해봐야죠. 전문가님? 네, 오늘은 이제 오늘은 이제 이게 중소형주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네. 오늘은 이제 산성 LNS라는 종목으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삼성 LNS 많은 전문가분들이 좀 눈여겨보고 있는 선수입니다. 앞으로도 좀 꾸준히 관심 깊게 보자라는 의견 들어봤고요. 그러면 다음 주에는 또 어디에 포인트를 두고 경기를 관람하면 재밌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뭐 대외적인 좀 중요한 변수들이 좀 많이 제거가 된 것 같습니다. FOMC 끝났고 당분간 이제 FOMC 이슈는 없을 거고요. 그리고 메르스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소강 분야 좀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리스는 뭐 더 이상 별로 민감하게는 생각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출렁거릴 수 있는데 왜 이렇게 팔까요? 맞아요.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사실상 파는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딴 게 아니고 대한민국의 지금 전체적인 EPS가 지금 낮아지고 있어서 다른 이 국가 대비해서는 경쟁력이 좀 약화되고 있는 상황이라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메르스 안 그래도 우리나라 이 대기업들 전통산업군들이 조금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 분명했는데 지금 엔저 영향도 분명히 있고 유로화 문제도 지금 실질적으로 있고요. 최근에 제가 알기로는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는 중국 공장도 약간 잠시 좀 쉬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팔려고. 경쟁력이 조금 안 그래도 대한민국 이 자동차 같은 경우는 가격 경쟁력으로 승부를 보는 경우가 좀 많았는데 이것도 지금 환율 문제 때문에 사실상 좀 애로사항이 좀 있다 보니까요. 많이 비싸 보일 것 같아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 미국의 자동차 판매도 사상 최대치를 분명히 기록을 했는데 우리나라 자동차 판매가 꼴등을 했거든요. 거의 그 증가폭이. 그래서 이 우리나라 지금 뭐 메르스 관련된 이슈 때문에 지금 경제 활동도 좀 약간 좀 둔화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다른 이제 국가 대비해서 아시아 국가들 대비해서 우리나라가 조금 뒤처지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그런 이제 부분들이 외국인들의 매도를 조금 이제 불러오는 그런 요인이 아닐까 보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근본적인 원인 때문이라면은 단기간에 외국인 마음이 바뀌기는 쉽지 않겠네요. 그렇죠. 일단 뭐 메르스 관련된 이슈도 좀 잠잠해져야 될 거고요. 지금 뭐 최근에 구로다 그 일본은행 총재가 나와가지고 이제 그 엔저를 좀 선언했다라는 그런 이슈가 있었는데 이런 이제 환율적인 부분들도 좀 해소가 좀 돼야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사실상 대한민국의 이 제조업의 뭔가 경쟁력이 좀 이제 다시 부활을 해야 되는데 이게 조금 기술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간에 대한민국이 뭔가 좀 아이템을 좀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혁신적인 뭔가 이 제품들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직은 좀 눈에 띄지가 못하고 있어가지고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이 아닐까 그 생각합니다. 아까 산성 LNS 해주셨잖아요. 네. 마스크팩이 그렇게 어려운가요? 그런 약간 우려는 되더라고요. 이렇게 따라잡기가 진입 어려운가요? 장벽 같은 거요. 아무나 만들 수 없는 그런 상당한 기술력이 만들 필요한 수 있을 것 제품인가요? 같은데. 그렇게 생각, 여성분은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냥 부직포 잘라다가 에센스 넣으면 될 것 같아요. 아니, 너무 무지한 소리일 수도 있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문가님? 이게 왜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구직포 그냥 대충 자르다가 에센스 왕창 쏟아 부어가지고 이렇게 시원하게 해가지고 붙이면은 그 마스크팩이 되기도 하거든요. 근데 잘 생각을 해보시면은 산성 LNS는 어떠한 우리가 TV 광고를 본 것도 아니고 어떤 유명한 연예인을 섭외해가지고 광고를 마케팅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저도 좀 신기한 부분입니다. 이게 써보셨어요, 혹시? 써봤죠, 당연히. 네. 써봤는데 저한테는 좀 작더라고요, 약간. 2개를 붙여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어쨌거나 이 산성 LNS라는 지금 중국인들이 어쨌거나 이거를 일단 산성 LNS라는 그 기업이 마스크팩 쪽으로 이렇게 진출을 해서 리더스 코스메틱이라는 그 회사에서 근데 밀어붙이니까 이 중국인들이 일단 이거를 먼저 쓰기 시작했던 거고요. 그냥 썼던 사람들은 계속 지금 쓰고 있는 그렇게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충성도가 높아졌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렇죠. 제품도 다른 제품에 대비해서 만족도가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뭐 식료품이라든가 음식을 먹을 때도 우유하면 그냥 서울우유가 떠오르고 약간 그런 식으로 그런 것처럼 산성 LNS도 그런 효과가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위생허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 이 위생허가를 이제 받은 그 화장품 기업들이 몇 개 지금 별로 없어요. 아직까지는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산성 LNS 공장 증설의 목적 자체는 아무래도 위생허가를 획득을 했다 보니까 그 뭔가 이제 OEM이라든가 이런 주문들, 뭐 아모레퍼시픽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주문이 좀 들어오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추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섹터별로는 여전히 그 우리가 좀 잘하고 있는 그런 화장품, 뭐 바이오 제약 이런 쪽이 계속 될까요 앞으로도? 다음 주도? 앞으로도 저는 그러니까 이게 비교적인 겁니다. 전통 산업하고 이제 지금 이제 중국 소비 관련주로 부각되고 있을 때 이런 산업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그래도 여전히 이쪽이 좀 가능성이 좀 있지 않는가. 그렇죠.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이 다음 주 월요일 클린업 트리오는 어떻게 꾸려보는 게 좋을까요? 선수 공개해 주시죠. 예, 새 선수 또 가져왔는데요. 사실 이게 아무래도 이제 중소형 장세이다 보니까 오늘 이제 중소형 주들 대부분을 좀 가져왔고요. 삼양홀딩스, 코스온, 이글벳 세 종목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로 삼양홀딩스부터 최근에 흐름 좋아요. 네, 이거는 좀 사실 짧은 시간에 말씀드리기 조금 어려울 것 같긴 한데요. 삼양홀딩스라는 기업의 재무제표를 좀 열어보시면은 그 관계회사 현황에 보시면 삼양 이제 바이오팜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요즘에 시장이 좀 핫한 트렌드가 약간 이제 신약 개발, 뭐 항암제 개발하고 있는 그런 뭐 젠백스든 또 바이로메드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뜨겁게 지금 달아오르고 있거든요. 삼양홀딩스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상한가 제한폭 30% 확대가 되고 나서 시가총액 1조 기업 중에서 처음으로 상한가를 들어간 기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삼양바이오팜에 대한 그런 이제 성장 기대감, 가능성을 내다보고 좀 베팅을 하는 사람들이 좀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요. 사실상 뭐 밸류에이션이라든가 펀더멘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바이오 제약 기업들은 측정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걸 이제 먼 시각을 가지고 이렇게 본다라기보다는 일단 관찰 대상으로 좀 이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만한 선수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코스온 화장품 쪽이네요. 어제도 사실 클린업 트리오였는데. 아, 그렇습니까? 코스온도 아까 그 산성 LNS 이슈와는 좀 동일합니다. 중국 이 코스온이라는 회사의 뭔가 화장품이 많이 팔리고 이런 건 사실 아니거든요. 근데 OEM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제닉이라든가 코스온 같은 그런 이제 기업들이 공장이 좀 짱짱하게 오래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그 공장에서 이제 OEM 주문들이 좀 많이 몰려 들어오고 있고 그로 인해서 이제 매출이라든가 영업이익이 좀 확대가 되는 그런 이제 부분도 있다 이거죠. 그리고 중국 쪽 이제 화장품, 그러니까 중국도 지금
뭐 아까 제가 이 리젠이라는 선수가 그냥 슬그머니 쓱 지나가 버렸는데요. 이 중국에서도 대한민국의 뭐 성형이라든가 화장품이라든가 이런 산업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투자를 하려는 그런 이제 움직임도 많이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이제 가능성까지 내다본다면 충분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선수가 아닌가 봅니다. 삼양하고 코스온 다 신고가 부근에 있는 거죠? 사상 최고치 부근에 둘 다. 그럴 겁니다. 아마. 예. 마지막으로 이글벳은 또 약간은 의아합니다. 간략하게만 들어볼게요. 네, 이글벳은 사실상 메르스 관련된 수혜주로, 그러니까 테마주로 좀 그쵸, 부각이 맞아요. 됐었던 네네. 그런 기업 중에 하나죠. 근데 메르스 이슈가 조금 사그라들 때가 되니까 주가가 사실 많이 좀 빠져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최근에 그 요즘에 이제 혼자 사는 그 뭐라고 해야 될까? 1인 가구? 네. 1인 가구라고 해야 되죠. 네. 결혼도 사실상 뭐 많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안 하려는 추세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반려동물 시장 자체가 지금 확대가 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애완견을 키우고 그 애완견을 이제 마치 자기의 자식을 키운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애지중지 키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도 최근에 깜짝 놀란 게 이제 뭐 강아지들에게 먹이는 생수 해가지고 반려해수라는 그 제품이 나온 걸 봤는데요. 네, 사실 제 상식적으로는 좀 이해는 안 됩니다. 이제 우리가 먹는 물도 편의점 가서 사면 500ml짜리가 500원, 100원, 1000원. 근데 제가 웃었는데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걔가 귀중하다 생각하면 수돗물 못 먹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반려해수도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먹는 생수보다 굉장히 비싼 걸로 알고 있어요. 수천 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먹는 사료도 이제 고급화 시키는 그런 추세여가지고 이글벳에서 만드는 사료가 있어요. 그 이제 프리미엄 사료인가요, 그런 거? 그렇죠. 약간 고급 사료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제가 애완견을 좀 키우고 그런 입장은 아니어가지고 네, 네. 이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그 사료가 분명히 잘 팔리고 있고 그게 영업이익으로 지금 잡히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좀 떨어져 있는 그 타이밍에 오히려 좀 기회로 좀 잡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재미난 이야기들 중간중간에 또 깨알같이 굉장히 좀 많이 있었습니다. 내일장 클린업 트리오는요, 삼양홀딩스, 코스온, 그리고 이글벳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일본에서는요, 이 BOJ 끝나고 나서 구로다 총재의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환율 관련 발언이 있지는 않을까, 우리나라 그리고 일본 쪽에서 관심이 좀 있었는데요. 이 수출이 엔화 약세에 힘입어서 완만하게 증가할 것이다 라면서 추가적으로 이 환율과 관련된 발언은 좀 없었습니다. 현재 엔달러 환율 같은 경우도 123엔대 플러스권 꾸준히 좀 유지가 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좀 함께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집중 골든타임 함께 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